안녕하세요. 오늘 SNS 광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팁 2탄의 타겟 활용편을 교육하게 될 광고 퍼포먼스 2팁의 김상현 AI입니다. 교육 순으로는 SNS 광고 특징 간단하게 개념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타겟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NS 광고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메타 비즈니스 광고의 특징은 이용자들 중 원하는 타겟에게 자사가 보여주고픈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다양한 컨텐츠를 세분화된 타겟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고객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메타 비즈니스 플랫폼이 유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일무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매체인 것은 확실한 거죠. 이렇게 타겟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유저의 인구 통계학 데이터나 행동 기반 타겟팅이 가능하고 오디언스 중심의 강력한 타겟팅을 활용한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크게 세 가지의 타겟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적에 따라 타겟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타겟들 정의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핵심 타겟, 그 다음에 맞춤 타겟, 마지막으로는 유사 타겟이 있습니다. 핵심 타겟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 관심사에 따른 분류이고 맞춤 타겟의 경우는 광고 진행 시에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로 타겟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타겟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타겟들로 확장하는 게 이 유사 타겟입니다. 아직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타겟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핵심 타겟은 메타 비즈니스에서 광고 초기 세팅할 때 설정하게 되는 타겟인데요. 우리가 광고를 시작할 때 원하는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성별, 연령, 지역, 관심사, 행동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남성 기초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우리의 타겟이 2030 세대 남성 타겟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핵심 타겟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남성 타겟인 거고 20세부터 35세 혹은 25세부터 39세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연령대에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핵심 타겟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프로모션 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타겟이 여성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판매한 상품에 맞는 코어 타겟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 부분인데요. 맞춤 타겟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타 비즈니스나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별도로 생성할 수 있는데 광고를 보고 특정 반응을 했거나 웹사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취한 값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광고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 스폰서드 광고를 보고 공유하기를 눌렀거나 댓글을 달았던 타겟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맞춤 타겟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 UF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지만 끝내 구매하지 않았던 타겟에게 세일 소재를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게 원하는 소재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맞춤 타겟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맞춤 타겟은 광고를 보고 행동한 것을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포인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더 있으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구매를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둔 타겟들에게는 우리가 클리어런스 세일이나 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첫 구매 할인 쿠폰 이벤트 등 좀 이런 다양한 소재를 보여주면 훨씬 더 전환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을 맞춤 타겟 생성해서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입고된 신상품 정보나 재입고 소재로 노출하면은 이제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노출 소재나 타겟을 입맛별로 뽑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맞춤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맞춤 타겟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광고의 성과나 효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입니다. 유사 타겟은 간단하게 이제 맞춤 타겟을 통해 얻은 그 타겟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타겟을 추가로 뽑아내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더 이상 우리 맞춤 타겟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낸 이 맞춤 타겟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해, 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는 이 유사 타겟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던 사람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타겟을 뭔가 선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맞춤 타겟으로 구매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이 타겟들을 유사 타겟으로 확장한다고 한다면은 구매했던 고객과 유사한 타겟의 집단을 페이스북이 추출해 줍니다. 메타가 추출해준 타겟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를 진행하게 되시면 되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광고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맞춤 타겟으로 뽑아낸다면은 이것과 확장해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는 이 유사 타겟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스템 속에서 핵심 타겟과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임의로 테스트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이 테스트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안에는 광고 세트가 있는데요. 이 광고 세트 단 안에서도 바로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추출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핵심 타겟부터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팅을 하는 설정란에서 타겟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제 광고를 노출한 타겟은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맞춤 타겟이라고 써져 있고 위치, 연령, 성별, 상세 타겟팅 이 영역에는 별도로 타겟이란 내용이 없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 핵심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언어는 모든 언어, 국가 언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연령 같은 경우는 아까 남성 화장품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남성 화장품 30 세대의 타겟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성별은 남성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설정한 타겟팅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해서 노출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기능 자체를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기능을 활성화해줘서 광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타겟이기는 하지만 뭔가 뷰티나 패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더 높겠죠, 당연히. 여기 뷰티나 아니면 패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도 추가 설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쇼핑몰이라고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한 상세 타겟팅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러프하게 선택해 주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쇼핑몰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한 게 바로 핵심 타겟 부분인 거고요. 그럼 이어서 맞춤 타겟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춤 타겟란 우측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맞춤과 유사 타겟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맞춤 타겟이 생성이 되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맞춤 타겟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타겟을 사용하게 될 소스 선택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를 보고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도 뽑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액션 값을 기준으로 뽑아낸다 보면은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든 픽셀이기 때문에 이벤트 값이 다양하지가 않는데요. 웹사이트 방문자가 될 수가 있고 특정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벤트 픽셀을 설치하게 되면은 구매했던 사람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 결제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여기서 입맛대로 뽑아낼 수 있고요. 전 일단 사이트를 방문했던 방문자 기준으로 한번 맞춤 타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우리가 선택한 이 이벤트 값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 아니면 최근 180일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 아니면 최근 14일 동안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저는 샘플이기 때문에 30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이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 방문자라고 해주시고, 이 타겟을 생성한 날짜를 기재해 주신 다음에 최근 30일이라고 명시해 주시면은 이 타겟이 언제 기준으로 최근 30일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냥 30일로만 해주셔도 이 기준으로 30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날짜를 기재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겟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맞춤 타겟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이어서 바로 유사 타겟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완료를 눌러 볼게요. 제가 방금 새로 만들기로 생성한 맞춤 타겟이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맞춤 타겟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타겟한테는 광고 노출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여기 화살표를 틀게 주신 다음에 이 타겟 제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이 타겟들을 제외 타겟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웹사이트 방문자 30일들한테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제외 타겟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타겟한테만 광고 보여줄래? 라고 하면 이 타겟 포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사 타겟을 클릭해 주시면은 기존에 내가 이제 만들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소스 만들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유사 타겟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 소스와 유사한 값의 사람들에 대한 유사 값으로 맞춤 타겟이 아닌 유사 타겟을 뽑아내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맞춤 타겟 생성하신 이후에 클릭하신 다음에 유사 타겟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 타겟과 유사한 그 유사 타겟을 뽑아낼 수 있는 팝업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사 타겟 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타겟의 그 수량을 의미하고요. 1로 하면은 유사 값을 하나만 뽑아내는 거고, 2로 한다면 유사 값을 2가지로 뽑아내는 거고, 6으로 한다면은 각각 유사값을 총 6가지 타겟으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2가지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0부터 10%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10으로 멀어질수록 규모는 커지고 유사도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규모는 작아지지만 유사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0%와 10%는 유사도의 범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가 커질수록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규모가 커지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유사성은 가까우나 규모가 작아진다는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0%에서부터 4%, 그 다음에 5%, 4%부터 10% 규모 2가지로 한번 유사값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유사 타겟까지 추출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웹사이트 방문했던 30일 고객과 유사한 4%에서 10% 사이로 유사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4% 이내 유사값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광고를 보여줄래요? 라고 하는 타겟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각 타겟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은 광고 효율이나 혹은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실제 타겟팅 활용 성공 사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랑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로아스가 49%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남성 쇼핑몰이고요. 실제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스pen딩 같은 경우는 약 5,000%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계정입니다. 이간 직후에 조금 지속적으로 타겟팅을 발굴하고 다양한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활용하면서 효율을 개선한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타겟팅 활용이 필요했고,
그리고 소재의 기획도 필요했었습니다. 일단은 타깃군별로 조금 소재도 달리해서 집행했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나누고 세팅하면서 효율이 좋은 소재들을 찾는 거를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일단은 관심 및 흥미 유발에 필요한 신규 타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규 타깃이기 때문에 핵심과 관심사 기준으로 일단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활용했던 관심사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 쇼핑 관련된 거나 패션 관련된 관심사, 그리고 이제 행동값에 대해서 추가로 세팅을 넣어서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판매가 높고 효율이 좋았던 상품 위주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신규 고객들의 조금 니즈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기 상품 위주로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이 광고 이후에 확보된 고객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맞춤 타겟을 뽑아냈는데요. 이미 구매했던 고객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결제 시작을 진행했던 사람들, 사이트 방문했던 사람들로 맞춤 타겟을 생성을 하였고요. 이 맞춤 타겟을 중심으로 유사한 값의 유사 타겟을 추출해서 유사 타겟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타겟들에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미 신규 타겟 광고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값을 뽑아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좀 이런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타겟도 했고 기존 타겟을 활용한 유사 타겟도 뽑아냈고, 그럼 더 이상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뉴 확장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이 확장 타겟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맞춤 타겟을 활용했었는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제외 타겟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미 구매도 했고 혹은 유사한 값도 있고, 근데 최근에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은 없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이 제외 타깃을 활용을 했고요. 이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제외하고,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전에 구매했지만 최근에 방문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그 타깃군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타깃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아스 그 49%에서 로아스 5,300%까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깃 테스트도 다양하게 진행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소재들 또한 동일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타깃에 맞는 소재들로 광고를 진행을 하였고, 문구 또한 맞춰서 조합해서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조금 다양한 타깃뿐만 아니고 소재들 또한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매 고객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해진 예산은 사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전환을 계속해서 창출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맞춤 타겟팅과 유사 타겟팅, 그 다음에 소재 기획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량적인 KPI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보다 효과적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타겟팅 관련돼서 뭔가 광고의 효율이 많이 부진하시다거나 광고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SNS 진행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타겟팅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